한 발 늦은 것 아니냐, 한 발 늦은 심각의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주말 사이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요. 요즘엔 참 뉴스 보기가 겁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더군요. 뭐 속보 띠링 뜨면 뭐 확진자 100명, 200명 막 늘었다, 이런 뉴스가 막 속보가 전해지니까 말이죠. 자, 김 기자,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한번 점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확진자 숫자가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763명이 오늘까지 확인된 확진자고요. 어제보다 161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1명 어제보다 늘어서 총 7명이 됐습니다. 아하. 신규 확진자 161명 가운데 여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129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국내 확진자 숫자가 763명, 사망자도 어제에 비해서 1명 늘었고, 이제 어제에 비해서 161명의 확진자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가 129명이다. 전국 동시다발적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한번 봐주시죠. 사흘 만에 확진자가 거의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런 제목의 그래픽 보이시죠? 2월 2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얘기예요. 그때 확진자 수는 204명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토요일 날 433명으로 늘었고, 바로 어제 602명으로 늘었고, 오늘 아침 발표 현재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정치데스크 방송하다가요, 시청자 여러분, 오후 5시경에 아마 속보를 또 한번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정부가 오전에 한번, 오후 4시 기준으로 이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데, 그 4시 기준이 오후 5시에 언론에 이렇게 릴리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확진자 수는 이 763명보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병률 본부장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은 진짜 상당히 지금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구의 신천지교회 31번 환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신천지교회 접촉자들, 그리고 또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 다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1번 환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다. 다만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이 신천지교회 접촉자들은요, 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다 지금 또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또 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감염원도 모르는 그런 환자로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좀 그래프를 함께 한번 봐주시면 보세요. 2월 18일 이후에 이 환자 수가 거의 막 기하급수적으로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확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1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왔고, 2월 1일 날 12명 환자가 나왔고, 2월 18일이 중요한 날인 것이 전병률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 그 31번 환자가 나온 날이 2월 18일입니다. 그로부터 이 확진자 수가 이 늘어나는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이 확진자 숫자가 이제 팍팍 늘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제 확진자 1000명 돌파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우려의 진단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부장 한 말씀 하세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요. 이것을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아마 새로운 통계가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은 주말 새만 환자가 39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가파르게 3배 가까이 쭉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다면은 초기 방역 대응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대응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지역사회 확산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아하, 예. 그리고 나서 다음에 3배 가까이 껑충 뛴 겁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네. 있죠? 예. 그리고 바로 24일 오후 9시에는 7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사망자도 7명으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국 17개 시도시에서 모두 나왔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예.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안타까운 것은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지금 공포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난 것이 중국의 환구시보가 뭐라고 썼냐면요. 중국, 예. 일부 국가의 바이러스 대응이 늦다면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아이쿠야.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는 발원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한. 그런 중국이 환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이 바이러스 대응이 늦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 적반하장 과연 아니에요? 일종의? 적반하장이라기보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음.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실패했다.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맥시멈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자, 김 기자. 그런데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이 위기 대응 수준을 조금씩 늘려왔는데요. 일단 첫 유증상자가 나타났을 때 관심, 그리고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주의, 그리고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경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서야 이제 심각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 이때는 이미 확진자가 602명, 그리고 어허. 사망자가 6명 나온 단계에서 이제 그동안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늦은 대응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경계가 발령이 된 것이 1월 27일이었고 심각 맥시멈으로 끌어올린 게 이제 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27일과 어제가 2월 23일이었으니까 이게 며칠 만입니까? 거의 27일 만에 심각으로 끌어올린 것이고 경계 발령했을 때는 4명의 확진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60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598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발, 두 발 늦은 심각격상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지체했던 점들은 저는 몇 가지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며칠 사이에, 5, 6일 사이에 갑자기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의 중심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지금 7건의 사고 가운데 5건이 전부 대남병원 대남병원이에요. 관련입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와 대구경북 관련해 보면요. 지역별로는 82.3%, 다시 말해서 628명이 다 대구 경북 지역에 아이고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신천지 환자들, 대구 지역을 신천지를 방문했던 분들이 또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연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은 확산의 지점들이 어디인가는 바로 이 신천지, 대구 신천지 교회와 예. 또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면 일단은 감염 경로와 현재 확산되는 주체는 일단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정부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외부로부터의 차단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 단계가 일단은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일단은 각계로 특히 군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 신천지를 파악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이 외국으로 갔거나 군입대를 한 신천지 교인이 46명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군부대 현재 11명 나와 있는 부분도 예. 사실은 그런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정부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전국 각지의 이 퍼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심각 대응 단계를 좀 더 단호하게 결정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좀 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경계가 발령됐던 게 1월 27일. 어제가 이제 심각으로 올라갔죠. 어제는 2월 23일. 거의 27일 만에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계에서 심각이 발표되기까지는 그 사이에 59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특히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우리 전병률 본부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적절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언론사의 기고문을 또 여러 번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발병 양상은 2009년도의 신종플루에 비해서 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아하. 그리고 조만간에 예. 전국적인 대유행 상황이 벌어진다. 예. 따라서 심각 단계를 조기에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빨리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예. 사실상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신천지교의 한 기관에서 발생된 질환이고 예. 또 그 환자들 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예. 전문가들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 부장, 네. 우리가 소위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인데 지금 코로나19 문제는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모든 언론사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왔는데 조 부장은 이 심각격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지금이라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확진자를 발견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달 넘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 너무나 큰 거예요. 자, 우선 우리 국민들이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기인을 했다라든가 정부 때문에 확산됐다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비판이 없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심각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외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지난 17일에는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져 있다. 언론 탓을 했어요. 아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면 바로 괴담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굉장히 뼈저리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과를 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도 신천지 교인들에게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외국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확진자가 이미 지난달 말에 종로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전문가들이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미 6번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하. 그런데 정부가 뭘 했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과연 최우선에서 챙기고 있느냐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했죠. 며칠 전에. 예.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요. 상대 국가의 국민들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아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통령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입국 제한 조치를 전역으로 넓힐 수밖에 없다라든가 예.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외교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을 하면서 김 기자 어떠한 특정 단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대통령이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유난히 강조했던 특정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라는 종교인데요. 어제 모두 발언에서 7차례를 언급하면서 좀 집단 감염의 발원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시죠.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종교 탓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 사설을 보면요.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근본 책임은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은 정부에 있고 신천지의 폐쇄적인 문화도 다시 짚어봐야 하지만 그 역시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은 좀 감추고 뭔가 신천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메르스 때죠. 2015년 6월 15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겨선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뭔가 신천지 쪽으로 탓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김 교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에서 상당한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 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정말 뼈 아프게 귀담아 드려야 된다. 대신에 과거의 메르스 때 상황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 왜냐하면 초기에 메르스 때 돌아보시면 2015년에 어떻습니까? 당시에 한 병원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정부가 초기에 병원 이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사회 병원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뒤늦은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뒤늦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언제든 사과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상당히 저는 신중한 대응들 그리고 결정해야 될 단호한 시점에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상황이 쉽게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이거를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대해서 뼈아픈 목소리는 계속 아마 시민들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적해야 되는데 또 정부가 내놓는 정보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하고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서 민간군 총력전으로 대응해야만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사설. 중앙일보 사설이요. 예. 자, 사설의 오늘 중앙일보 오늘자 제목은 사설 제목입니다. 맨 위 것이. 대통령은 TK 대구 경북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번 이 코로나19 대한민국의 국내 확진자 급증은 근본 책임은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요. 신천지의 물론 폐쇄적인 그 종교 문화 그것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하지만 근본 책임은 정부의 부실 대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는데요.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우선 신천지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이것 때문에 지금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진자를 추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천지 교도들을 옹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대통령이 2015년 6월 8일에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메르스가 확진자 87명, 사망자 5명 나왔을 때 발언입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확진자가 87명의 9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적어도 저때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일찌감치 격상을 시키지 못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을 위로할 그런 책무가 대통령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 9시 넘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새로운 어떤 대응책을 전혀 없는
그런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예.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을까? 아이쿠야. 참담함을 느꼈어요. 이런 거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의 시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얘기 들은 것은 네. 어제까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 아직 구르는 분들이 마스크도 못 많았어요. 구하는 상황이에요? 저한테 이메일이 많이 어허. 왔거든요. 예, 예. 네, 걱정이네요. 구체적으로 동네까지 다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어허. 네, 그렇다면 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 쇼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정치는요, 쇼라도 할 때 가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때가 바로 절망과 공포에 빠진 시민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국민 담화를 왜 대통령이 스스로 하지 못했을까? 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이신 제가 전 네. 본부장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게 1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이때, 우리 정부가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뚝이 터졌다. 네. 이거는 참 아쉽다. 우리 정부 보건당국이 이거는 이때 꼭 했어야 됐다. 그런데 놓친 것 같다. 이런 좀 네. 아쉬움이 남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중국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이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하루에. 하루에 뭐 3,000명 이렇게 나타나고 또 사망자가 또 하루에 300명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예. 그럼 그렇게 엄청난 환자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그때 중국인들이 하루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입국을 합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어허. 입국 과정에서 하는 검역이라는 것은 예. 단순히 발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그렇죠. 체크하고. 허허. 잠복 기간이 14일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14일 중에 하루가 열이 생기면 그 하루만 건지는 거고 어허. 나머지 13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15,000, 2만 명씩 들어왔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한 교민 700명이 들어왔을 때 확진 환자 2명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 700명 중에 2명이 환자다. 그런 예를 든다면은 15,000명 중에는 몇 명의 그 확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누적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비행기 내리기도 전에 돌려보는 거 예. 보고 저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상당히 생각하는구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환자가 중국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조적지혈 수준입니다. 하하. 그런데도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냥 외교적인 결례도 무시하고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인들 입국 제한하고 있어요. 지역세에 가면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총량을 규제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31번 환자 같은 그런 환자들이 도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환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 31번 환자도 예. 의사가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한 거예요. 예. 의사가 만약에 그냥 무시했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어마어마한 계속 더 생기는 늘어났겠죠. 겁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과거 2015년 메르스가 이제 한참 막 발병을 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자신입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당시 발언이 지금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네, 저런 비판들 저는 충분히 새겨듣고 또 지금의 이런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들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전국 전체, 사실은 전국의 광역 시도단체 중에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새겨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메르스 당시와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의 정보 통제, 국민들께 제대로 상황을 알리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병원에서 엄청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과 지금은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국민들께 뭔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저는 그런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따가운 비판과 질책, 더불어서 또 격려 이런 것들이 가면서 지금 고통받는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함께 뭐 지원도 해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함께 더불어서 또 격려도 보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생하는 또 우리 뭐 정은경 본부장 비롯해서 우리 방역당국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좀 힘도 좀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 부장? 네, 우선 지난 2015년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보다는 좀 더 차분해지고 또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요,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통령이 과연 과거의 비판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느냐, 이거를 국민들은 바라본다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국민청원하고 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도 없거든요. 그냥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르고 대통령일 때 다르고 이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는 코미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국민은 진실한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